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진단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단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유소영 교수님, 법제이사 최창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최근에 강기훈 국회의원 입법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추진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이라고 하는데요. 유 이사님, 이에 대해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우선적으로 거론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사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지난 10월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법안은 첫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두 번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정이 되었는데요. 데이터 사업과 그리고 활용의 관점에서 데이터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합적인 기준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했었던 목적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지원 근거가 다수의 법령과 그리고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으며 또 이에 따른 그레이 존들이 존재해서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또 제약되기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보호 측면이 강조된 기준들이 현재까지는 다수였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번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논외로 이번 제정안의 목적만 본다라고 한다면 기존 법령에서는 다루지 않은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산업 생태계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활용 원칙을 마련한 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를 다루는 여러 가지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산업 전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최 이사님 이와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한 신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특화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이 샌드박스가 적용되면은 의료 영역에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동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품 및 관련 기술이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의료 행위, 의약품, 조제, 판매 및 복약 지도 행위, 건강관리 행위, 유전자 검사 관련 행위가 포함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의료기기, 건강관리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와 제품이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선 보건복지부가 실제 이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해 시범 사업의 실시, 허가 승인 등 절차의 신속 및 일괄 처리, 시장 출시를 위한 임시 허가 등이 가능하여 각종 규제가 완화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련 법률인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 중인데요.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신청 건수가 전체 신청 건수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동법안의 제정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이입한 점이 있다면 이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입법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 부처 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관한 현장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를 해당 입안을 통해서 작동시킨다고 하고 있는데요. 유 이사님, 이 해당 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관에 우리 대한의사협회에도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소개드린 강기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첫 번째 기본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 조정에 관련된 사항, 두 번째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관련된 이행 점검에 관련된 사항,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에 관련된 사항, 네 번째는 보건의료 데이터 생성, 공유, 활용, 보호, 보안 및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르면은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첫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두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복지부 장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 또는 위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 경우 그 자격 요건이 사실 불명확해서 결과적으로는 본 법안에 목적에 적합한 산업계 중심으로 위원이 유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은 물론이고 의료진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를 논의하고 심의하는 국가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는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위원회의 필수 위원 기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이것까지 명시돼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를 전문성과 공익성이 있는 분야라고 저희가 인정을 한다면은 그러한 위원을 구성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최 이사님, 근데 이제 해당 법안에 전송 요구권을 이제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 기록의 경우 환자 개인의 데이터라기보다는 의료적으로 가공된 기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송 요구권이 이렇게 폭넓게 인정될 경우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동법안에 따르면 본인의 데이터에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권도 도입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제3자인 활용기관에 처방 내역, 진단 내역, 검체, 영상, 병리 검사 결과 등 일체의 진료 기록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행정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활용기관에 의해 wak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회사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공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두고 민간보험사에 보험 상품 개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 또한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경우에도 데이터 주체 본인의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민간 데이터 사업자의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유전자 데이터 등이 포함된 의료 데이터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제 건강 정보가 이런 식으로 민간 보험사나 민간 기관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좀 불안한데요. 해당 제정안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 처리 관련해서 범위, 방법,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이사님, 가명 정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러한 작업이 마이 헬스 데이터와 더 나아가서는 마이 헬스웨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른 가명정보와 이번 강기훈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의 전송 요구권으로 명시된 마이 헬스웨이는 서로 다른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기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가명정보 처리 특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때 가명 처리는 가명정보 처리를 요청하는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처리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트러스트 서드 파티 혹은 어니스트 브로커라고 불리는 개념에 의해서 이 가명 정보가 처리가 되는데요.
더불어서 감염정보 처리 목적과 감염 처리 적절성 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감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데이터 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주체가 정보 제공자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제3자 또는 본인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는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한다라는 그 통제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열람권, 삭제권, 철회 중지권 등 정보 주체 관점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권리를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제정안에서 마련된 이 전송 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정보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권리로 분석이 됩니다. 예컨대 A라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다른 B라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싶을 경우에서는 정보 주체는 환자는 A 기관에 있는 본인의 진료 기록을 B라는 기관으로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전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의료기관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송 요구권은 의료기관 간이 아닐 경우에서도 또 진료 목적이 아닐 경우에서도 해당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주체인 환자가 데이터 개발 산업 업체에게 본인 진료 기록을 전송 요청하는 경우에서도 해당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서 전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 정보는 데이터 활용 결정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인 반면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기반한 마이 헬스웨이라는 것은 데이터 활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주체, 환자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감염 정보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감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이 헬스웨이는 정보 주체,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보 주체가 원하는 기관으로 원본 데이터를 전송해서 제3자에게 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게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제3자 전송 요구권 관련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지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이사님,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마이 헬스 데이터를 지원하는 백업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같은 법안 내에서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를 또 신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혹시 충돌되는 거는 아닐까요? 예, 유 이사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동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 법률상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입니다. 마이 헬스 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곳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유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 행위, 기술에 관한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전제한 허가 승인 절차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의 완화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소위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가 문제인 것이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등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안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이라는 위명하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합리적 규제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연 동법안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 의료 분야에서는 페이션트 세이프티, 환자 안전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명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데이터와 관련된 보안에 있어서도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이사님들께서 보시기에 마이 헬스웨이와 디지털 헬스케어법 관련해서 기대되는 바와 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전문가 소견을 좀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해서 우리 협회 회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요구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의료 데이터는 의료진의 전문성이 가미돼서 생성된 2차 정보이기 때문에 의료 정보는 대부분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제외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 마이 헬스웨이라고 하는 정책은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 중에 어디까지가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료진의 분명한 구분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료 데이터 지배관리권이 환자에게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아니고 의료진의 전문 지식과 의료기관의 거버넌스, 질 관리 등 다양한 노력으로 완성되는 가공 정보입니다. 만일 의료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특성이 다르다라고 할 경우, 또 그것이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진에는 전송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전송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적절한 가치를 받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전송 요구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예컨대 무단 이용이라든지 공개라든지 판매라든지 혹은 부정 경쟁 또는 영업이익 피해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의료기관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구현될 경우 의료 정보는 적극적인 2차적 활용이 가능해질 텐데 의료 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바이어스가 최소화되어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 정보의 질 관리 그리고 정확도, 무결성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기관 차원의 또 다른 의료 데이터 품질 관리 거버넌스를 마련하게 될 긍정적인 계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동법안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특별법으로서 개변 법률의 집합체입니다. 동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의료법,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률과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법률은 개별법의 형태로 제정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별법의 내용을 개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동법안은 그 적용 여부에 있어 관련 법률 상호 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법안은 소위 입법 과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동법안에서 말하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육성에 과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이 있는 것인지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이사, 유소영 정보통신이사를 모시고 데이터 의료 시대의 두 번째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인의 일상적인 생체 지표인 헬스 데이터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생성하는 메디컬 데이터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다른 차원의 안전성과 책임을 요합니다. 의료는 분명 반짝이며 유망한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발전을 이루기까지 환자의 보호와 치료의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의 역할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전문가로서 KMATV는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의 의료 현안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